지금까지 조선 왕들의 컴플렉스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영조의 컴플렉스를 보면서 정조도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조의 컴플렉스 때문에 사도세자의 비극으로 이어졌고 그 사도세자의 비극으로부터 정조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정조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정조의 아버지는 모두가 알다시피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죄인으로 기주에 갇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조에게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가 컴플렉스일 수밖에 없죠. 영조는 그런 정조를 자신이 먼저 죽은 첫째 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버리고 효장세자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조는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발표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의 핸디캡이자 정조의 컴플렉스를 정조는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컴플렉스는 누구나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렇지 않았죠. 정조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당당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정조의 컴플렉스는 더 이상 정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일까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 때문에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었고 11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처 때문일까요? 정조는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 놀라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개혁의 핵심 기구로 규장각을 설치하고 그 규장각에 과거를 볼 수 없는 서울 출신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책임을 지도록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을 한글로 적게 하여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목에 칼을 차고 있지 않도록 그리고 감옥의 환경들을 깨끗하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감옥은 죄인들이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곳이지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에 수원 화성을 축조해서 자신의 개혁의 중심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원래 조선의 백성들은 궁궐을 짓는다든지 성곽을 축조할 때는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일당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다친 백성이 있으면 입원을 시켜주고 일당의 반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죠. 수원 화성이 축조되는 기간 동안 더운 여름철도 있었고 추운 겨울철도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철과 아주 추운 겨울철에는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었고요. 여름에 더울 때는 백성들에게 칡서당이라는 영양제를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 추울 때에는 털모자를 지급해 주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털모자는 3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만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감동이죠. 그 때문일까요?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수원화성을 만드는데 약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런 정조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백성들 때문인지 수원화성은 2년 10개월 만에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정조의 마음은 노비들에게도 향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귀한 존재가 있고 천한 존재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 공노비뿐만 아니라 사노비까지 혁파하려는 생각을 가진 이가 정조였습니다. 공노비를 해방시키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사노비는 개인의 소유잖아요. 그 사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킬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던 중 안타깝게도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만약 정조가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우리나라는 어쩌면 세계에서 최초로 노비 해방이 이루어진 나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참배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원화성을 드나들었는데요. 왕이 행차할 때마다 백성들은 왕의 행차를 구경하러 나오겠죠?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이 엎드리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즐겁게 바라보고 있어요. 정조는 백성들에게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엎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정조는 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통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백성들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내 백성들이 야위지 않았는지, 얼굴의 표정은 밝은지,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는지 이걸 직접 확인하고자 했고요. 간혹 왕들이 행차를 할 때 혹은 높은 고관 대작들이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을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왜요? 왕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끔 백성들 중에 왕의 행차를 막고 목숨을 걸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조는 누구든지 억울함이 있으면 말하도록 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정조의 행차 중에 꽹과리를 칩니다. 그러면 정조가 행차를 멈추고 그 백성을 불러다가 그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일의 전후 관계를 다 살피게 해서 그 일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조가 백성을 위한 이런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어린 시절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겪어내면서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차별받는 백성들, 소외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고 그렇기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조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자신의 콤플렉스를 당당히 드러내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까지 함께 보듬는 멋진 군주로 거듭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연산군, 선조, 광해군, 인조 그리고 영조와 정조의 컴플렉스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컴플렉스를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점으로 흥하고 장점으로 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성장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컴플렉스를 당당히 드러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정조를 통해 컴플렉스를 마주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